혹시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왜 전 세계 언론들이 갑자기 한국의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에 이렇게 열광하는지 말입니다. 뉴욕타임즈, BBC, 프랑스의 르몽드까지 모두가 한국의 선거 방송을 취재하러 몰려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BBC 정치국 소속 기자 엘리자베스 하워드입니다. 런던에서 급하게 받은 연락 한 통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제가 본 것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30년간 정치 취재를 해온 제가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이틀 전 런던 BBC 본사 정치부 사무실에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편집장이 급하게 저를 불러 세우더니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개표 방송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세계 언론을 흥분시켰을까요? 편집장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자들이 서울에 와 있고 프랑스 르몽드 특파원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알자지라까지 한국의 선거 방송을 취재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30년 동안 영국 정치를 취재해 왔습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부터 보리스 존슨의 총리 선출까지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을 모두 지켜봤죠.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개표 방송 하나 때문에 전 세계 기자들이 한 나라로 몰려드는 일 말입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설마 개표 방송이 그렇게 특별할 리가 있을까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MBC 공개홀에 들어선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기자가 아니라 완전히 관광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6면으로 구성된 거대한 LED 스크린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가득 차 있었어요. 가로 17m, 세로 13m, 높이 7m의 압도적인 크기였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움직이는 와이어캠이 공중을 날아다니고 현실과 가상을 오가는 착시 그래픽이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습니다. 정말 이게 개표 방송 맞나요? 제 입에서 나온 첫 말이었어요. 옆에 있던 한국 기자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선거 방송입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국의 선거 방송은 정적이고 차분합니다. 앵커가 책상 앞에 앉아서 차분하게 결과를 전달하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선거판 슈퍼볼 같았습니다. 화려함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정보 전달까지 정교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술력과 제작력을 본 적이 없었죠. MBC는 단순한 숫자나 승패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들의 접근법이었어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정말로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후보자들의 얼굴을 합성한 실사형 애니메이션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선거방송 맞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면에 갑자기 오징어 게임에 그 유명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나타났어요. 후보자들이 애니메이션으로 게임에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개표 방송이야.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게임을 통해서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딱지치기 게임도 있었습니다. 후보자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딱지치기를 하면서 각 지역의 득표 현황을 보여줬어요.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우세 후보가 결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오르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압권은 랩 배틀이었습니다. 후보자들의 합성 애니메이션이 랩으로 자신의 공약을 소개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경제를 살리겠어요. 요요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시에 감탄했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요? SBS와 KBS도 비슷한 방식으로 후보자들의 실사형 애니메이션을 활용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전략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정치를 어렵고 지루한 것으로 여기던 사람들도 이런 재미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거죠.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BBC 동료들이 말하길 한국은 선거를 스토리텔링으로 만드는 유일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 말이 맞더군요. 프레스센터에 모인 외신 기자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말이 없었어요. 저는 동료들의 표정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모두가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독일 ARD의 한스 밀러 기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방송 못하지? 독일 선거 방송은 너무 지루해. 프랑스 르몽드의 피에르 듀퐁 기자는 연신 메모를 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센세이셔널하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야. 미국 CNN의 마이클 존슨 특파원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우리는 아직도 70년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일본 NHK 기자는 일본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했어요. 저 역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영국 BBC의 자존심이 조금 상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감탄스러웠어요. 유튜브에는 외국 시청자들의 댓글이 폭주했어요. 정치가 이렇게 재밌어질 수 있나요? 이건 엔터테인먼트 이상의 무언가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달했구나. 그 반응을 직접 보며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한국만의 민주주의 표현 방식이 전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준다는 걸 실감했어요. 정치가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보여준 거죠. 제가 가장 놀란 장면은 바로 유튜브 생중계였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24만 5천 명이었어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BBC의 선거방송은 런던 도심에서는 잘 보지만 유튜브에서 이 정도 반응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댓글창을 살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20대 대학생이 댓글에 남긴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정치가 재밌는 줄 처음 알았어요. 앞으로 계속 볼게요. 30대 직장인은 정치 뉴스는 지루해서 안 봤는데 이건 너무 재밌어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했어요 라고 했어요. 40대 주부는 우리 아이들도 같이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네요 라고 댓글을 달았죠. 50대 자영업자는 이런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했다는 걸 느껴요 라고 했습니다. 60대 어르신도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니까 보기 좋다고 댓글을 남겼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민주주의를 콘텐츠로 재해석한 세계 최초의 나라였던 겁니다. 정치에 관심 없던 젊은 세대들이 선거방송에 몰입하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닐까요? MBC의 개표 방송은 그냥 화려하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역사를 조사해 봤어요. 무려 30년을 이어온 브랜드 선택이 있었습니다. 1992년부터 시작된 이 브랜드의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실제로 2017년에는 개표율 0.3%에서 당선자를 적중했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도 가장 정확한 예측을 보여줬죠.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 지금도 세계적 수준의 예측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저는 깊이 감탄했어요. BBC조차 선거방송용 브랜드를 따로 유지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나라였어요.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서 만들어진 브랜드의 힘이었습니다. 화려한 기술 뒤에는 정확한 데이터와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이 있었어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속까지 알찬 방송이었던 거죠. 제 마음속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왔습니다. 제가 정말로 감동받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 한국은 계엄령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겪었어요. 그 순간을 생각하니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상상해 봤어요. 12월 3일 밤 10시 23분 갑작스럽게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MBC 기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순간 누주름이 얼어붙었을 텐데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MBC의 한 베테랑 기자에게 그날 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군인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일어나는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우리는 기자잖아요. 국민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 끝까지 취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날 밤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계엄령 선포 직후 MBC는 다른 방송사들과 달리 계속해서 생방송을 이어갔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 앞에서 중계를 계속했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떨렸을 텐데도 마이크를 놓지 않았어요. 저는 그 영상을 다시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언론인의 모습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2시 30분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을 때 MBC 기자가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외쳤던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기자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자부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에 대한 뿌듯한 말이에요. 다른 MBC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왜 기자가 됐는지 깨달았어요.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과연 저도 그런 상황에서 같은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최근 조사에서 MBC는 가장 신뢰받는 언론사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계엄령 사태 이후 국민들의 신뢰도가 급상승했다고 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언론의 자세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저널리즘이었어요. 권력이 아무리 압박해도 굽히지 않는 언론의 정신 말입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BBC 기자로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도 때로는 정부의 압력이 있거든요. 하지만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잃어서는 안 되겠더군요. 한국의 동료들이 보여준 용기가 저에게는 큰 교훈이 됐습니다.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선거방송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던 거죠. 국민들이 믿고 볼 수 있는 방송이었던 겁니다. 화려한 기술과 재미있는 연출 뒤에는 이런 깊은 신뢰와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커피컵에 적힌 정치 풍자부터 BTS 포토카드로 인증샷을 찍는 투표 문화까지 한국 곳곳에서 발견한 민주주의 문화는 정말 신선했어요. 스타벅스에서 금지된 6개의 이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유머 감각과 정치 의식이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민주주의를 딱딱하고 지루한 제도가 아닌 살아있는 문화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치가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재미있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이 선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카페에서도 친구들끼리 후보자 이야기를 하는 게 일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부러웠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21세기 민주주의의 미래입니다. 정치가 재미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정치야말로 더 강하고 더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치를 더 재미있게,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동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개표 방송은 단순한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혁신이었어요. 기술과 인문학이 만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며 정치와 문화가 융합된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 한국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선거 방송이 한국을 따라 할 것이라고 확신해요. 한국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낸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